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9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이었었고요. 한국 시간 기준 금요일에는 조기 폐장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주요 지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다소 격앙된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명보다는 실제 시행 여부에 예의주시하면서 여전히 무역 합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 법원 서명에도 불구하고 1단계 무역 협상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어쨌든 지난주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이 크게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국 측에서 나올 추가적인 반응 등은 아마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지요. 다우지수는 0.40%, S&P 500 지수 또한 0.40%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4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금요일 5.1% 폭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 4월 1일까지 감산 합의가 되어 있는데 내년의 일을 왜 벌써부터 감산 연장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 너무 이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박 에너지부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었지요. 어쨌든 감산 합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상하면서 크루드 오일이 강한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반정부 시위 고조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었었던 이라크에서 이라크 총리가 사임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유가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라크 총리가 사임했는데 왜 국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우선은 이라크 총리는 그동안 감산을 지지해온 인물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번 정치적 이런 사태 등의 영내 혼란으로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아마도 이라크의 감산 여부 또한 불투명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감산 이행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 중에 속하는데 감산을 지지해온 인물까지 사임했으니 더더욱 이라크의 감산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시장의 좀 하락 요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한 서명한 이유 또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긴장감도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크루드 오일의 가격에 좀 악재 소식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들의 감산을 2020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었는데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IPO가 진행 중이지요. 12월 5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람코의 최종 공모가가 결정되는 시점인 만큼 아마도 아람코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감산 연장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산 규모와 감산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사우디의 반대편에는 항상 러시아, 이라크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감산 불이행을 자주 하는 나라 그리고 항상 감산 여부나 감산 논의 이러한 부분과 항상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던 러시아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 법안 서명 이후 제법 그나마 좀 차분한 흐름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 실질적인 대응이 있을지 여부를 아마도 예의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국 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권법 서명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은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강경하게 말해왔던 보복성 조치 등의 실질적인 대응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아마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시장에 예의주시하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유예했던 중국산 추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 기한이 이제 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인데요. 관세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아직 미국 측의 명확한 발표는 없는 만큼 시장의 불안감은 홍콩 인권 법안 서명과 맞물려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월 달은 이른바 산타랠리로 상징되듯 통상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기간이었었는데요. 사업가이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 과연 뉴욕 증시의 주가 지수 상승 랠리를 감안하고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시장에서는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10월 제조업 지표가 반등에 성공했었지요. 그동안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키웠었던 제조업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제조업 지표 또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역 협상 기대도 유지되었었고 경제 지표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 랠리를 이어왔었던 것인데요.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고용 등의 지표가 호조가 확인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감은 한결 옅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핵심 지표 발표 시각대는 꼭 참고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크루드 오일 골드 60분봉 차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잠깐 확인했었을 때에는 TV 매도 신호가 처음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한번 나왔었는데 끝까지 이제 손절 라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끝까지 홀딩하신 분은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청산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TF존 60분봉 차트상으로 우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긴 아래 꼬리를 단 상태인 거고요. 3분봉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TV 매수 신호가 나왔고 TV 매수 신호에 따라서 매수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단타 청산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TW 매도 신호가 나오는 부근까지는 최대한 홀딩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는 진입 신호를 많이 놓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골드 선물을 진입 영상을 지금 공유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60분봉 차트상으로 TF존 서로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분봉 기준으로는 TW 매수 신호가 이미 나온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었고요. 매수 진입을 하고 만약에 손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TV 매도 신호 혹은 30틱 단타 수익 청산 구간까지 도래하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검증 영상 공유 드리는 대로 같이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2019년 이제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원칙 매매로 차분하게 성공 투자 되셔서 누적 수익 쌓으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